그러니까 중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보완이 현재는 저는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보완을 누군가 하고 그 값을 정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의사가 있죠. 중목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일본은 실내 온도가 보통 19도, 20도입니다. 25도인 집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냥 춥게 사는 게 문화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저희가 YKK 저희가 도어를 뭐 많이 쓰고 있지만 창호는 YKK 도어 창호를 안 쓰거든요. 안 쓰는 이유는 이쁜데 따뜻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쓰는 거거든요. 독일 창호를 굳이 제가 진짜 무식하게 생겼는데 독일 창호를 선호하는 이유는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중목 구조 관련해서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7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때는 안 했던 이유가, 제안을 받아도 안 했던 이유가, 근데 그 당시 제안의 어떤 내용이 뭐였냐면, 골조 비용 자체가 경량 목구조에 비해서 저렴하다. 항상 제안은 그렇게 와요. 저렴하다. 그렇게 받았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설계 자체가 가공이 돼서 이제 그 골조 자체가 가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가 쉽게 설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또 높다라는 내용 가지고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똑같은 질문했죠. 여기는 2층에 방통을 치는데 한국은, 일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번 기후연에 이제 기술 연수 갔을 때 해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 뭐 그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4년 5년 전에 이제 건축 박람회를 매년 가거든요. 매년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은 과연 중목 구조를 어떻게 시공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 가보고 느꼈던 거는, 얘네는 이러니까 굳이 뭐 이 기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본 일본 집들은 기둥이 되게 자연스럽게 존재해요. 네, 한국에서의 목조 주택은 RC조의 어떤 형태에 영향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뻥 뚫린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없는 걸 선호합니다. 기둥이 없고 창호가 크고, 그러니까 RC조에만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목구조에 되게 적용시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어요. 녹아들었다 보니까 그거를 중목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후연에 가서 좀 그런 거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같이 갔던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그리고 가서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뭐냐면, 한국은 2층에 방통을 타설하기 때문에 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중이 10톤 이상 증가하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뭡니까? 라는, 또는 일본에서는 방통 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원한 해답은 얻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기둥식이냐 벽식이냐 뭐 장선이 있냐 또는 뭐 보가 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냥 그런 질문에 답변을 좀 시원하게 듣고 싶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2박 3일 일정, 뭐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갔다 오고 느낀 건 이 한마디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마지막 살 집을 짓는데, 이제 그 집이 대략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집을 중목구조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굳이 내 집을, 이게 제 결론이에요. 내가 이제 평생의 마지막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뭘로 지을 거냐라는 물음표의 해답은 저는 경량 목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지하는 이제 RC조로 가고, 그리고 이제 1층과 2층은 목조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중목으로 바꾸자라는 질문에 물론 이제 중목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이나 프로포즈나 뭐 프로모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굳이, 굳이였어요. 그게 제가 이번 기후연 세미나를 갔다 와서 느낀 점입니다. 물론 기회가 있어서 또 일본을 방문하게 되고 또 왕래를 하게 돼서 제가 생각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꽤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네, 네.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부터 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그 네, 당시에는 네. 중목 구조가 유행이었는지 그쵸. 세미나 같은 거 막 사람들이 계속 그걸 막 물어보면서 네, 좋은 맞아요. 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중국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끝끝내 대표님은 안 좋다, 안 네. 좋게 본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거든요. 네, 같은 이유로 계속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근데 아직도 지금도 유행하나요? 그럼 중목 구조가? 아니죠. 중목 그 생각하신 대로 없어진 거죠, 그냥 그 그렇게. 중목 그러니까 시공사도 한 3개 망했고요. 시공사도 한 3개 망했고 한 군데는 땡땡은 좀 컸는데 거기는 완전 망했고 작은 데도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나이스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한 300억 손해보고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일본은 따뜻한 집에 포커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지진, 그다음에 집을 짓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이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임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되게 많이 심어서 조림 사업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랑은 좀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국토는 4배인가 5배 정도 돼요. 근데 조림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를 조림 사업을 사이클이 도래가 되면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 나무를 유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통시키는 게 일본의 이제 장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 파생적으로 물건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 동남아시아도 일본의 중목구조 집을 짓는 거를 프로모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중목하는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건 그래요. 오히려 일본의 중목을 진짜 더 나은 업 버전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정착을 시켰다면 저는 발전했을 거라고 보고 뿌리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인 거죠. 중목으로 짓는데 이제 모양만 중목인 거. 그러니까 그리고 효율성이 맞춰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량이 줄어들면 생산량이 까라는 것들이 효율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는 쌓일 거고 이제 시공사들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일량이 줄어들고 그럼 망하는 거죠. 정말 잘 지었고 좋은 집이고 정말 월등한 집이면 왜 시공사가 망해요? 망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 자재를 생산하는 나이스는 왜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초창기 느낌으로 보면 그때 중국 구조는 프로모션은 굉장히 잘했는데 네. 실제 사람들이 이걸 해보면서 검증을 받은 거네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따뜻해야 되는데 실내온도 20도면 추운 거죠. 한국은 실내온도가 24도, 25도. 그러니까 노인 있는 집은 25도, 26도야 되고 노인이 없어도 24도, 25도에 맞춰져 있는데 몸의 어떤 기본적인 컨디션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찬 데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습도는 맞고 따뜻한 데 자면은 컨디션이 좋거든요. 수면의 질인데 수면의 질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집이 추워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선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중목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안 짓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자까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시공사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중에서 기둥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 지어진 중목 구조의 집들이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외단열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열을 선택했는데 기둥이 단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힘을 받는 그냥 부재일 뿐인 거지 얘가 단열이 있진 않아요. 그러면 추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열이 없기 때문에 열기가 있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지만 근데 그 역시도 연질폼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연질폼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연질폼이 이제 가스가 빠지면서 얘가 이제 기둥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그 열기가 생기겠죠. 근데 외단열이 없어요. 있어도 되게 취약하거나
그러니까 외단월제가 없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은 보통 그렇게 하고 합판 친 다음에 타이백 늘어가고 거기다가 그 저기 세라믹 사이딩을 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끝나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보면 추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종목의 형태였는데 뭐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막 그렇게 동조하진 않아요. 그래도 일본까지 가셨을 때는 뭐 놀러 가실 수도 있지만 기대한 바가 뭐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요런 극복이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 내가 가서 요걸 한번 캐내보고 올까? 뭐 그런 요소들이 그게 있었을 것 그거 한 같은데. 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2층 방통에 2층 대한 방통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를 궁금했어요. 근데 답변은 일본의 주택은 99% 방통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답변해 주기를 그렇게 답변하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죠. 방통을 안 그럼요. 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다 좋은데 제가 그 뭐 마루타가 될 마음은 없죠. 그 다녀온 보람은 있으나 뭐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제 집은 종목으로 짓지 않는다. 왜냐면 내 집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지어서 어떤 결과물 값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실제 솔루션들이 존재하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 값으로 존재하고 누적돼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쉬운데 그게 없을 때는 내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존재해야 되니까 그 리스크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보완이 현재는 저는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보완을 누군가 하고 그 값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할 의사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 저는 앞으로도 10년 넘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량 2x4 경량 목구조 주택이 들어와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저는 중목도 이 코스를 밟아서 쭉 정리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 얘기는 저희가 3년 전? 3, 4년 전에 뭐 까발레 중에서 세미나 할 때도 똑같이 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 맞아요. 예.